네, 먼저 파이어플라이에서 새롭게 업데이트된 내용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저희 이미지를 생성하는 모델이 버전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이제 이미지 3로 업데이트가 되었는데요. 이제 생성하는 이런 이미지의 디테일한 묘사나 조명, 색감 등이 향상이 되어서 보다 더 퀄리티 있는 이런 이미지를 생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브젝트 참조라는 기능도 새롭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제 특정 이미지를 고정을 해서 다양한 연출 이미지를 제작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자사의 브랜드 제품이 있다라는 가정하에 이제 제품 이미지를 고정을 하셔서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이런 제품 연출샷들을 손쉽게 제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성된 이런 이미지에 대한 프롬프트나 이미지의 크기, 그리고 참조 이미지 등에 대한 이런 템플릿들을 생성을 하셔서 팀 간의 원활한 에셋들도 공유를 해주실 수가 있고요. 이제 생성형 채우기에도 새로운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제 기존에는 생성한 하나의 이미지를 이제 사이즈로 제작을 하셔서 포토샵 등을 활용을 하셔서 사이즈 베리에이션을 하셔야 했는데요. 이제는 파이어플라이 웹에서 바로 다양한 사이즈 베리에이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화면을 통해서 데모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제 파이어플라이 웹페이지에서 이제 우선 텍스트를 이미지로 메뉴를 통해서 이미지를 생성을 해볼 텐데요. 저는 실내 거실 이미지를 생성을 하기 위해서 이제 프롬프트를 작성을 했습니다. 거실을 이제 묘사하는 프롬프트를 작성을 한 이후에 생성하기를 통해서 4가지의 이제 이미지 결과를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입력한 프롬프트를 기반으로 해서 잘 생성이 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왼쪽 상단을 보시면 이제 이미지 3 모델로 생성이 된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인테리어 모델이기 때문에 저는 와이드 스크린으로 사이즈를 변경을 할 텐데요. 아무래도 실내 인테리어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특정 위치에 어떤 가구가 배치가 되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밀하게 프롬프트를 작성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런 구조 참조라는 것을 활용을 하셔서 이제 특정 위치 정보를 이미지에 반영을 손쉽게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갤러리를 활용을 하실 수도 있고 이제 이미지를 업로드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로열티 프리 이미지 사이트인 이제 어도비 스탁 페이지에서 원하는 컨셉 이미지를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민트색의 소파가 배치가 되어 있는 이제 인테리어 컨셉 이미지를 검색을 했고요. 이제 이 키워드에 맞춰서 이미지가 검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원하는 이미지를 찾아볼 거고요. 이제 양쪽에 원형의 소파가 배치가 되어 있는 이 구조 이미지를 다운로드를 받겠습니다. 원하는 이미지를 라이센스를 부여를 하시고 이제 다운로드를 받아주시면 되고요.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는 바로 업로드를 통해서 이제 구조 참조용 에셋으로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이제 업로드된 이미지를 이제 어느 정도로 이제 이미지에 반영을 할 건지를 강도를 지정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요. 이제 가장 오른쪽으로 이제 100%로 이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적용을 한 상태에서 이미지를 다시 한번 재생성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반영한 이 이미지의 구조를 이제 새롭게 이 프롬프트와 혼합을 하셔서 자연스럽게 이미지에 반영을 해주실 수가 있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4가지의 결과가 생성이 되는 것을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4가지의 이미지가 지금 생성이 되었는데요. 방금 업로드한 이 구조가 잘 반영이 되면서 서로 다른 컬러 컨셉의 이미지가 생성이 잘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특정 위치에 대한 정보들을 이제 스타일 참조로 생성을 해봤고요. 추후에 활용을 자주 하시기 위해서 이제 즐겨찾기에 추가를 하시거나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도 있고, 왼쪽 상단의 편집 메뉴를 통해서 이제 익스프레스와 같은 다양한 툴들을 활용을 하셔서 편집 확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방금 보셨던 구조 참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미지의 특정 위치 정보들을 반영을 하실 수가 있었다면, 이제 스타일 참조라는 것을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타일 참조는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조명값이나 색감 정보들을 반영을 해주실 수가 있는 형태인데요. 이제 갤러리 검색을 통해서 파이어플라이 웹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에셋을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카테고리로 이미지 에셋들이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는 이 파스텔 톤을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스타일 참조로 업로드를 해볼 거고요. 이제 파스텔 톤에 약간 몽글몽글한 느낌의 이런 컬러가 반영이 된 이미지입니다.
추가를 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반영을 하기 위해서 생성하기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추가한 이 톤을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다시 한번 반영을 해서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제가 반영한 이 이미지 컬러감이 잘 반영이 되면서 새로운 컨셉의 이미지가 다시 한번 생성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조 참조와 스타일 참조를 활용을 하셔서 이제 다양한 이미지 요소들을 이제 원하는 컨셉 또는 이제 구조로 제작을 해 주실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실내 인테리어 이미지가 아니라 인물 사진을 한번 생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물 사진 같은 경우에 이제 원하는 포즈를 이제 지정을 해서 생성을 하기 위해서 프롬프트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이제 얼굴을 양팔 위에 이렇게 괴고 있는 이런 포즈로 이미지를 만들어 볼 거고요. 뭔가 이제 프롬프트로 작성을 하긴 했지만 잘 나올까 싶네요. 이제 생성하기를 통해서 제가 입력한 인물 그 사진에 대한 프롬프트를 이제 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뭔가 이제 몸을 감싸고 있거나 얼굴에 손을 갖다 대고 있는 이런 포즈가 생성이 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엎드려 있는 이런 장면이 필요해요. 이번에는 이제 제가 원하는 포즈를 스케치를 했습니다. 네, 저의 비루한 이제 그림 실력으로 네, 엎드려 있는 이런 포즈로 이제 인물 사진을 한번 만들어 볼 거고요. 구조 참조용 에셋으로 업로드를 한 상태에서 강도를 100%로 적용을 하고 다시 한번 생성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네 가지의 결과가 잘 나왔네요. 이제 이렇게 반영된 소스에다가는 이제 왼쪽에 다양한 효과 프리셋들을 적용을 하셔서 이제 다양한 이미지 연출을 추가해 주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미지에 이제 시네마틱 효과와 극적인 조명 효과를 추가를 해서 실제 스튜디오에서 촬영한 광고 컨셉의 이미지로 완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이 이미지의 이런 포즈들 뿐만이 아니라 자사에 이제 브랜드 제품을 포함을 해서 그 제품을 홍보하는 그런 광고 이미지로 추가적으로 한번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손목시계 광고 이미지를 제작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관련된 프롬프트를 다시 입력을 하고 이미지를 생성을 했습니다. 네, 손목시계를 차고 있는 이미지가 잘 반영이 됐고요. 이제 여기에서 이번에는 저희 자사의 브랜드인 이 그 손목시계의 이미지를 한번 참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브젝트 참조라는 기능을 활용을 해볼 텐데요. 손목시계 이미지를 업로드를 한 상태에서 이제 명확하게 자연스럽게 이제 합성이 되도록 제품 이미지를 업로드를 하고 이제 이미지의 프레임에서 어느 위치에 배치가 될지를 지정을 했습니다. 이제 먼저 이제 썸네일에서 보다 더 명확하게 위치를 입력을 한 상태에서 생성하기를 클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업로드한 저희 브랜드의 시계 이미지가 반영이 되면서 모델이 착용하고 있는 샷으로 이제 생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이제 자연스럽게 실제 시계를 착용하고 있는 듯한 바로 광고의 이미지로 사용을 하셔도 무방할 정도의 이제 퀄리티 이미지가 생성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이미지 소스는 협업을 하시는 팀 간에 이런 이미지 소스들을 템플릿으로 공유를 해주실 수가 있는데요. 바로 스타일 키트라는 것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스타일 키트를 통해서는 프롬프트나 이미지의 크기, 어떤 스타일들을 참조했는지를 함께 공유를 하실 수가 있고요. 잘 알아보기 쉽도록 썸머 컬렉션이라는 이름으로 저장하겠습니다. 네, 저장을 하시게 되면 이제 템플릿으로 저장된 스타일 키트를 바로 이메일이나 링크를 생성을 하셔서 팀 간에 효율적으로 에셋을 공유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스타일 키트는 이제 파이어플라이의 메인 페이지로 이동을 하시게 되면은요, 상단의 파일 탭을 통해서 스타일 키트를 갤러리로 함께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제 어떤 프롬프트를 사용을 했는지, 어떤 제품 이미지들을 반영을 해서 템플릿으로 저장을 했는지를 한눈에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파이어플라이의 텍스트를 이미지로를 활용을 해서 이제 새롭게 추가된 내용들을 활용을 해봤고요. 이번에는 생성형 채우기의 새로운 내용들에 대해서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 다른 컨셉의 이제 인물 이미지를 제가 제작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이제 헤드셋을 착용하고 있는 이 인물 사진을 활용을 해서
추가적인 편집을 하기 위해서 생성형 채우기 화면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왼쪽 상단의 편집 메뉴를 통해서 이제 생성형 채우기로 화면 이동을 했고요. 이제 여기에서는 특정 객체를 추가 제거를 하시는 편집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우선 저는 헤드셋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제거 메뉴를 통해서 브러쉬의 크기를 조정을 하고 이제 왼편에 이런 헤드셋도 브러쉬로 칠한 상태에서 제거를 해보겠습니다. 네, 잘 제거가 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이제 입고 있는 이 모델의 옷도 다른 컨셉으로 이제 의상을 교체를 하고 싶습니다. 이제 삽입 메뉴를 통해서 어떤 원피스로 변경을 할 것인지 프롬프트를 입력을 한 상태로 의상까지도 교체를 해볼게요. 네, 하얀 레이스 원피스가 잘 생성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중간의 원피스가 마음에 드네요. 선택을 하고 유지하기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최초의 1:1 정사각형 비율로 이미지를 생성을 했는데요. 이제 다양한 사이즈의 채널 캠페인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리사이징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다양한 사이즈의 이제 템플릿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제 가로 비율이라던가 와이드, 세로 형태의 비율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확장 영역을 자동으로 프레임으로 지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자유 선택을 통해서는 폭과 높이를 원하는 사이즈로 지정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와이드 스크린으로 프레임을 지정을 한 상태에서 생성하게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배경이나 이런 부분들에 이제 아웃풋코싱 처리가 된 것들, 그리고 어떤 객체들이 포함이 되었는지를 확인을 하면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이미지의 객체를 추가해 주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형 확장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다양한 사이즈 베리에이션 작업들을 이제 포토샵으로 활용하지 않고 파이어플라이 웹에서 직접 생성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생성형 채우기를 활용을 하셔서 이미지에 리사이징을 하시는 방법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